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전문 미디어 앤 콘텐츠 그룹 요즘 도시의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요즘 도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도시의 이슈를 큐레이션하고 대안적인 도시 공간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는 총 3명으로 각자 모두가 환경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각자 건축, 콘텐츠 기획, 그리고 조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회사라는 체계로 일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의 프로젝트 그룹이나 유닛처럼 서로의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할 때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도시라고 하는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그룹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광고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도시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결심을 해서 환경대학원에 진학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모르는 분야를 새롭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그 분야의 전문 서적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들을 다들 하실 텐데요. 전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책들을 살펴봐야 할까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조금 놀랍고 약간은 충격적이게도 교보문고에 도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테고리, 즉 서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를 다루는 컨텐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브랜드 전문가가 말하는 어떤 브랜딩 관점의 도시,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가 말하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도시, 그리고 어떤 도시를 여행해야 우리가 가장 즐겁게 도시를 소비할 수 있는가 하는 관광 관점의 도시, 이런 컨텐츠들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도시가 앞으로 뜰 것인가, 우리는 어떤 도시를 소비해야 하나, 소비나 투자의 관점에서 좀 도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관점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가지게 된 가장 큰 의문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어떤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가를 담론화하고 많은 이슈를 선보이는 그런 삶의 질 관점의 도시 미디어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전문 미디어가 없다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거대한 자본을 가지거나 인력을 가진 언론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를 조금 뾰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회의를 거쳤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도출해낸 요즘 도시의 키워드는 도시 문해력입니다. 매일의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를 이해하고 더 좋은 도시의 조건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시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도시가 만들어진 모양새, 그리고 그 공간들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규범들이 대체로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도시를 다루는 미디어나 언론의 문법들이 아무래도 이 도시를 개발해서 이익을 얻는 주체들을 위주로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런 구도들을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SNS에 기반해서 도시의 다양한 현재적인 이슈를 큐레이션하는 요즘 도시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삶의 질 관점의 도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의 카테고리는 뎁스라고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어반 디자인, 그리고 환경적인 진보들, 그리고 장소,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러한 변화들을 추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를 여행이나 부동산과 같은 소비의 대상이라기보다 삶이 일어나는 하나의 배경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그런 정보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서 쉽게 해석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활동은 도시와 관련한 의견과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활동이 매해 발간하고 있는 요즘 도시 트렌드 리포트와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발간을 했던 뉴노멀 시티의 경우에는 6개의 동사로 읽는 새로운 도시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출간했던 당시에 팬데믹이 만 1년이 지났던 시기인데 이 시기 동안 도시의 각 분야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물리적인 공간인 오피스, 학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시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들의 이용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의 활동, 즉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도시의 변화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피스의 본질인 일하기, 학교의 본질인 배우기, 그리고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교류의 역할들이 과연 물리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팬데믹 도시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출간했던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모델들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도시의 개발과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대두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어반 디자인의 어떤 변화라든지 거대한 마스터 플랜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노인이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 그리고 성소수자의 입장, 그런 내용들을 그분들이 바라는 도시에 관한 새로운 의견들을 모아서 출간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직접 건축이나 조경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시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간을 하거나 활동한 것들을 지켜보신 여러 단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협동으로 리서치를 제안을 해주시거나 출간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함께 기획하고 있기도 하고요. 직접 문화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최근에는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소도시의 학교에 남는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학생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즘 도시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나 솔루션들을 보고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은 도시라는 담론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큐레이션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드백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콘텐츠의 힘은 도시를 보는 기존의 관점들을 리셋하고 새로운 저희만의 프레임워크를 지향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를 읽는 관점, 미디어로서는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사용자의 관점과 이해도를 중심으로 리셋하고 팬데믹 시대의 도시를 바라보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물리적인 공간 기반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 동사에 기반해서 보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간했던 책에서는 신도시를 흔히
완전히 물리적으로 새로 짓는 도시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것을 정말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바라는 도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도시라는 관점으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의 강점이자 앞으로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즘 도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소개였고요. 앞으로도 저희 활동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